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약배장 커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산미가 있는 커피와 산미가 없는 커피 둘 중 어떤 커피를 드릴까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산미가 없는 커피를 달라고 합니다. 커피를 매우 좋아하셔가지고 홈카페를 차린다든지 아니면은 스페셜티 전문 카페를 투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내용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로스팅을 하거나 카페를 차리신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용이 더더욱 공감이 되실 겁니다. 맞아. 흔히 산미가 풍부한 스페셜티 커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스페셜티 커피는 당시에 비해 매우 보급화되고 생두 및 로스팅 기술 또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배장 커피의 퀄리티는 매년 증가하니까 판매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명백한 현실은 약배장 커피의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최소한 카페에서 원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약배장 커피는 언제부터 자리를 잃기 시작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원두를 납품하고 있는 블렌딩 종류 3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론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 가게에는 중약배전으로 로스팅하는 바이올렛 블렌드가 있고요, 중강배전으로 로스팅하는 디퍼와 모던 블렌드가 있습니다. 디퍼와 모던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강배전으로 로스팅하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퀘스트빈이라는 로스팅 공장을 운영한 지는 약 8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한 1에서 5년 차까지만 해도 바이올렛 블렌드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판매 비율로 따지면은 바이올렛이 한 6, 그리고 디퍼와 모던이 합친 것이 4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의 시기가 스페셜티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로스터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을 때 무렵입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였을까요? 좋은 산미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렛 블렌드의 인기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산미가 없이 고소하고 바디감이 좋은 모던과 디퍼의 인기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 한 달 동안 납품된 블렌딩 커피의 판매 비율인데요. 현재 강배전 커피와 약배전 커피의 판매 비율은 거의 9대1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익숙한 맛에 끌린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밥심이나 이 숙육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고소한 맛에 대체적으로 많이 이끌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마실 수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커피인데요. 프랜차이즈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강배전 커피를 많이 취급하거든요. 이 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강배전 커피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 커피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열리면서 되게 다양한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약배전 커피를 많이 마셔봤는데요. 이때 반응이 어땠냐면은 이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은 이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막 이러는 그 커피들이 있었어요. 이런 커피들을 그때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프로니까 이거는 그냥 로스팅이 잘못돼 가지고 설익은 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 커피를 마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약배전 커피는 원래 이런 맛이구나, 맛없어, 되게 너무 너무 강해, 이런 인식들을 조금 많이 그 당시에 갖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카페에 가가지고 약배전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마셨어요. 근데 그게 커피 맛이 조금 별로였다면은 이 사람은 이게 약배전 커피의 기준으로 잡히고 다른 카페에 가서는 약배전 커피를 더 이상 마시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됐죠. 자, 세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산지 수출의 품질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두의 유통기한을 약 1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생두를 수확하고부터 1년, 이 6크롭 기간 동안에는 커피의 품질이 되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좋은 산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맛의 유통기한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는
온도, 습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품질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에서 주 수출 지역인 지부티 항구까지는 약 1000km가 넘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니 뜨겁고 습한 환경에서 몇 박 며칠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악조건 등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생두의 품질 유지 기한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두가 수입되는 여름철에는 좋은 산미를 즐길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맛이 많이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라떼의 농도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맛있는 라떼를 만드시려고 하면은 강배전된 커피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가 한 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대의 그라인더로 아메리카노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약배전 커피를 사용하면은 아메리카노의 맛은 괜찮을지 몰라도 라떼의 맛을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그라인더에 한 원두를 사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음료를 모두 커버하시길 원하니까, 사실 그러려면은 거의 중간 배전 이상 된 커피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약배전 커피를 납품받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라인더가 2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잘못 로스팅 되었을 때 맛의 부정성이 강배전보다 약배전이 더 심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배전 커피를 잘못 로스팅 하면은 커피에서 쓴맛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좋은 요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 조금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쓴맛에 대한 포용력이 조금 넓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약배전된 커피를 잘못 로스팅하면요, 되게 설익은 느낌도 올라오고, 그 다음 커피가 되게 싱겁고 이 레몬을 깨워 먹는 듯한 그 부르르 떨리는 그런 산미들도 올라오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둘 중에 어떤 커피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차라리 쓴맛 있는 커피 마실 거예요. 그래도. 자, 여섯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비싼 생두와 저렴한 생두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저렴한 생두는 산미가 없고 비싼 생두는 산미가 많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이 생두에서 뭐 오렌지, 딸기, 살구, 블루베리 등 이렇게 특수한 산미들이 느껴질 때 생두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뭐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생두의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 또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일곱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추출의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흔히 강배전된 커피는요, 뭐 레시피대로 적당히 내리면요, 그 일반적인 맛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배전된 커피는요, 추출의 성분을 다 끄집어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그라인더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바스켓도 기본적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원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추출 레시피를 잡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추출이 좀 잘못됐을 때 강배전에 비해서 약배전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약배전 커피를 잘 선택하지 않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약배전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약배전 커피를 부르르 떨리게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다시 마셔보니까 커피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로스팅하는 기술도 좋아졌고 생두의 퀄리티도 좋아졌고, 예전에 부정적인 산미를 한번 느끼셨던 분들도 지금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